이번 영상에선 somebody, someone, something 이런 some 어쩌고들을 만나볼 건데요. some 어쩌고들의 공통점이 some이죠. 그래서 some을 먼저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얘네들은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명사의 수량을 나타내거나 명사를 가리킬 때 쓰죠. 오늘은 썸 어쩌고 시간이니까 썸만 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수량을 나타내는 썸부터 볼게요. 어느 정도, 좀, 약간 이렇게 some은 명사의 대략적인 수량을 말하고 싶을 때 명사 앞에 씁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some 딸기라고 하면 딸기의 대략적인 수량을 말하는 거예요. 약간의 딸기, 딸기 조금 이렇게요. 그런데 한 개인 건 너무나 구체적인 수죠. 대략적인 수량으로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한 개는 한 개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요. 대략적인 수량으로 말하는 이유는 딸기 5개가 있어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있어 어느 정도 있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하고 싶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한 개, 한 명일 때는 some을 쓰지 않아요. 썸은 명사의 대략적인 수량을 말하려고 쓰는 건데 이미 한 개라는 그 자체가 너무 구체적인 수라 대략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요. 지난 영상에서 영어 사람들은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눴다고 했죠. 셀 수 있는 명사는 즉 가산명사는 한 개일 때 쓰는 단수 형태가 있고 여러 개일 때 쓰는 복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 북은 즉 한 권일 때는 북을 쓰고 여러 권일 때는 북스를 쓰죠. 아까 썸은 명사가 한 개, 한 명일 때는 쓰지 않는다고 했죠? 셀 수 있는 명사 북의 단수 형태 북은 한 권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 앞에는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some을 쓸 수가 없어요. 한 권 자체가 이미 정해진 구체적인 수인데 그걸 대략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문법책에서는 대략적인 수량을 말하려고 쓰는 some 뒤에는 가사명사의 복수형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딸기의 대략적인 수량을 말하고 싶으면 딸기 스트로베리의 복수 형태 스트로베리스를 써야 하고 사람의 대략적인 수량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들을 말하고 싶으면 person의 복수형 people을 써야겠죠. 문법책에서는 대략적인 수량을 말하는 some은 불가산 명사 앞에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대체 무슨 말일까요? some은 대략적인 수나 양을 말하려고 쓰는 거니까 some을 썼다는 건 몇 개인지를 말하려는 게 아니겠죠. 셀 수 없는 명사의 물은 몇 개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물 약간, 물 어느 정도 이렇게 일부분을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셀 수 없는 명사라도 some이 그 앞에 쓰여서 대략적인 양, 부분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셀 수 없는 명사 커피 앞에 some을 쓰면 어느 정도 약간의 커피라는 말이 되겠죠? 이제 문법책에서 이런 말을 봐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문법 박사님들이 some은 주로 긍정문에서 그리고 의문문에서 쓰이는 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some에 긍정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억지를 좀 부려보겠다는 말이에요. 긍정적이니까 some은 주로 긍정문에 쓰여요. 물론 긍정문이라는 건 긍정적인 느낌이라서 긍정문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죠. 이런 문장을 긍정문이라고 하는 거지만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some은 주로 긍정문에서 자주 쓰이는데 some에 긍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긍정문과 잘 어울리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해요.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some이 긍정문에 쓰일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편합니다. 있다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문장을 볼까요? 여기에 쓰인 동사 buy는 관중이에요. 샀다, 과거형이 보시죠. some books를 샀다고 하는 건 몇 권을 샀는지 구체적인 권수를 말하지 않고 그냥 책 몇 권 샀어, 책 좀 샀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겠죠? 셀 수 있는 명사의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내려고 some을 쓴다면 그때는 여러 개를 나타내는 복수 형태가 어울리니까 person이 아니고 people을 씁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치즈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복수 형태가 없고 하나의 형태만 있죠. 그래서 치즈라고 쓰면 됩니다. 물어보는 문장이어도 동사의 의미에 아니라고 딴지를 거는 단어가 없다면 그것도 긍정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문장에도 some이 잘 어울리는데요. some에는 긍정적인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some은 물어보는 문장 중에서도 특히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볼 때 자주 쓰여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며 묻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상대방이 내가 묻는 말에 응이라고, yes라고 할 것 같아서 묻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다리가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까? 라고 물었을 때 물어보는 나는 다리가 도와줘 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고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는 느낌이지 않나요? 이렇게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대답할 거라고 생각할 때 긍정적인 느낌을 가진 썸을 물어보는 문장에 씁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다리는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인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도움이 좀 필요하니? 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은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물어보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썸이 어울려요. 무언가 제안, 권유할 땐 어떤가요? 상대방은 물론 싫다고 해도 되죠. 노라고 말해도 돼요. 그런데 무언가를 제안, 권유하는 나는 그래도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며 제안하고 권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안, 권유를 할 때 썸이 어울리는구나 생각하기로 해요. Do you want some coffee는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무언가를 요청하고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은 노라고 해도 되는데 부탁하는 나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며 부탁하니까 물어보는 문장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요청, 부탁할 때도 썸이 잘 어울립니다. Can I have some water는 이런 문장인데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물 좀 줄래요? 이런 뜻이겠죠. 긍정적인 느낌을 가진 썸은 주로 긍정문에 어울리고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며 묻는 의문문에서도 자주 볼 수 있어요. 이번에 명사를 가리키는 썸을 만나볼게요. 명사를 가리키는 썸은요, 어떤이란 의미로 썸 뒤에 오는 명사를 가리키는데요. 우리는 명사를 가리키는 썸이 한 번에 하나만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 박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 이러면 너무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썸뿐만 아니라 some, any, every도가 명사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일 때는 한 번에 하나만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할게요. 한 번에 하나만 가리킬 수 있으니까 썸이 가리키는 명사 자리에는 한 개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썸이 셀 수 있는 명사를 가리킨다면 그 명사는 단수 형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요. 썸이 어떤이란 의미로 그 명사를 가리키고 있다면요. 사실 영어 문장에서 어떤이란 의미로 명사를 가리키는 썸보다 대략적인 수량을 말하는 썸을 훨씬 더 자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썸 뒤에는 언제나 항상 여러 개를 나타내는 복수 형태만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영어랑 아직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닌 우리한테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썸 뒤에 단수 형태가 온 문장을 만나게 될 때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썸 뒤에 뭐가 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썸은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의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내기도 하고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를 어떤이란 의미로 가리키기도 한다. 그런데 썸 뒤에 오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면 단수 형태와 복수 형태가 있어서 문법 박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지만 이런 걸 보면 저는 너무 슬퍼지니까 문법 박사님들이 하신 말을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썸이 대략적인 수량을 말할 때는 한 개를 대략적인 수량으로 말하지는 않으니까 여러 개를 나타내는 복수 형태가 오는 게 자연스럽죠. Some books, 몇 권의 책들. 썸이 어떤이란 의미로 명사를 가리킬 때는 한 번에 하나만 가리킬 수 있으니까 하나를 나타내는 단수 형태가 오는 게 자연스럽고요. Some book, 어떤 책. 셀 수 없는 명사는 형태가 하나죠. 형태가 하나라서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인 썸이 뭔지 모르겠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썸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더 자주 쓰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석했더니 이상하다? 그럼 그때 어떤이란 의미로 바라보면 되겠죠? 참고로 some people, 몇몇의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우리말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석해도 자연스럽죠. 이럴 때는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석하느라 그랬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얘네들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 쓰인 some은 어떤이란 의미로 쓰는 some을 닮았어요. somebody는 some이 어떤이란 의미로 신체, 몸, 시체라는 뜻을 가진 명사 body를 가리키는 거죠. 어떤 몸, 어떤 시체라는 뜻일 거고요. 만약에 some 뒤에 body의 복수 형태 body스가 왔다면 그때 some은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some이겠죠? 오래전 영어 사람들은 어떤 사람, 누군가란 뜻을 가진 대명사를 만들고 싶었는데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때 somebody 이걸 본 거죠. 몸은 사람의 몸이기도 하니까 저걸 붙여서 어떤 사람이란 대명사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somebody와 someone은 같은 단어예요. body와 one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것, 무엇이란 뜻을 가진 something 역시 some이 띵을 가리키는 모습을 보고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얘네들의 뜻은 알게 됐는데 문법 박사님들이 얘네들한테 이런 말을 또 덧붙입니다. 이 말은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얘네는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죠. somebody, someone, something 얘네가 주어 자리에 온다면 서술어 자리에 오는 동사는 얘네를 한 명 한 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he, she, it처럼 생각하겠다는 말이죠.
주어 자리에 someone이 오면 동사는 someone을 he, she처럼 생각하니까 likes가 될 거고 something 뒤에 비동사가 오면 is가 올 거예요. 비동사에 과거형이 온다면 was가 오겠죠? it was니까요. 어떤 사람, 어떤 것을 떠올리라고 하면 여러 개가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저는 얘네들을 한 개 한 명처럼 생각한다는 게 가끔씩 헷갈렸어요. 미래에 우리는 영어 문장을 많이 접하게 된 상태일 거고 그래서 헷갈려 하지 않겠지만 오늘의 우리가 헷갈려 한다면 여기에 쓰인 some은 한 번에 하나만 가리키는 some 출신이라는 걸 떠올려 주세요. some은 긍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긍정문과 잘 어울리고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며 물을 때도 잘 어울리죠? 얘네들도 some이 쓰였으니까 긍정문과 물어보는 문장에서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수 아델의 유명한 노래죠. 분명 아까 someone을 한 명처럼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someone 뒤에는 like가 아니고 likes가 와야 하는데 왜 someone like you라고 했을까요? like가 변신을 하지 않았다는 건 여기에 쓰인 like란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like는 뭐뭐와 비슷한, 뭐뭐와 같은이란 뜻을 가진 전치사예요. 동사 like와 스펠링만 같습니다. 그래서 someone like you는 너와 비슷한 어떤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someone like me라고 하면 나와 비슷한 어떤 사람이겠죠? 이 문장에서 like는 likes로 변신을 했으니까 여기에 쓰인 like는 동사겠죠. 그래서 이건 누군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도 볼까요? I have something. 나는 무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건지 우리가 전에 만난 to tell이 설명해주고 있죠. 어떤 것이냐면 너에게 말하려는 어떤 것, 너에게 말하려는 어떤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할 말이 있다는 말이겠죠? 얘네들은 부정대명사는 아니지만 some이 쓰였으니까 이번 영상에서 같이 살펴볼게요. sometime은 언젠가라는 뜻을 가진 부사 단어예요. 머릿속에 오래오래 저장하기 위해 이 단어는 이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단어라고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무한한 시간 중에 어느 지점을 가리키며 언젠가라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아깐 sometime이었고 얘는 sometime 뒤에 s가 붙은 sometimes란 단어죠. 얘도 부사고 뜻은 때때로 가끔씩이란 뜻인데요. sometime과 생긴 게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sometimes는 명사 단어가 아니라 부사 단어라서 여러 개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건 명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sometimes는 sometime 뒤에 s가 붙은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sometimes는 분명 명사가 아닌데 book 뒤에 s를 붙여 책 여러 권을 나타냈던 것처럼 부사인 sometimes에게 여러 개의 느낌이 느껴지죠. 그래서 시간을 여러 번 가리키는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가끔씩 때때로 하는 일은 여러 번 하는 일을 말하니까 시간을 여러 부분을 가리키는 모습을 생각하면 sometimes가 가끔씩 때때로란 의미라는 걸 더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쓰인 sometime은 뭘까요? 한 단어가 아니죠. 그렇다면 some이 명사 time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time이 시간이란 의미일 때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한 가지 형태밖에 없죠. 그래서 sometime 이 부분만 보면 여기서 some이 시간의 대략적인 양을 나타내는 건지 어떤 이란 의미로 시간을 가리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가리키는 some보다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some이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서 기본적으로는 대략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some으로 생각할게요. 시간의 대략적인 양이라는 건 얼마 동안의 시간이란 뜻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얼마 동안의 시간을 spend는 시간이나 돈을 쓰다,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보시다시피 관종이에요. 그래서 과거형이 spent입니다. 나는 얼마 동안의 시간을 썼다, 보냈다라는 문장이죠. 어디에서? 서울에서. someday는 미래의 언젠가라는 뜻을 가진 부사 단어인데요. 역시 더 오래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미래의 어떤 날을 가리키는 모습을 보고 만든 부사 단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라는 뜻이 더 편하게 다가오죠. Someday I will buy a car. 언젠가 차를 살 거야. somewhere는 어떤 곳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부사로도 쓰이고 대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대명사로 쓰면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고 부사로 쓰이면 부차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죠. where는 나중에 만나겠지만 장소나 위치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장소를 가리키는 모습을 보고 만든 단어라고 생각하면 somewhere가 어떤 곳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걸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I want to go. 나는 가는 것을 원해. 가고 싶다는 거죠. somewhere. 어떤 곳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이제 우리는 영어하다가 some 어쩌고들을 만나면 아는 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다음 영상에선 any 어쩌고들을 만나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